대학 기숙사에 동남아시아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일명 화상벌레가 출몰해 학생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주와 군산 지역 네일아트 업소 여러 곳이 돌연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전주 혁신도시의 대형 아파트 실거래가가 10억 원이 넘는 반면 중소형 규모는 10% 이상 가격이 떨어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화상벌레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최근 도내 한 대학 기숙사에서 의문의 벌레 때문에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닿기만 해도 상처가 난다는데 학교 측도 보건당국도 원인을 알지 못해 방역 말고는 대책조차 없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한 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새 학기 들어 남녀 기숙사에서 목격되는 벌레인데 닿기만 해도 통증이 나타난다며 주의하라는 겁니다. 울려가지고 살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방역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나온다고. 그리고 그게 심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역을 했는데 또 나와가지고. 9월달 못 봤는데 9월에 처음 봤어요. 기숙사 들어오면서. 네, 두세 번 이렇게는 본 적 있어요. 색깔이 신기해서. 공포의 대상인 이 곤충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서식하는 청딱지 개미반 날개로 일명 화상벌레로 불립니다. 그 페데린이라는 분비 물질에 의해서 물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잡히는 증상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관찰이 어려운 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화상벌레가 피부에 닿으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움을 느끼고 피부가 벌겋게 변해버립니다. 독을 싹 묻히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피부 질환하게 되면 가려운데 얘는 화끈거려요.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측은 지난주 방역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지만 왜 이 벌레가 생겼는지 원인조차 알지 못합니다. 외국인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박스나 아니면 본인들 짐을 통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아이들 물리면 안 되니까 바로 방역소도 지금 실시했고. 보건당국도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기숙사 방역은 전적으로 대학 측 몫이란 입장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N병을 물고 오는 어떤 유행해충이라고 하면 저희가 접근을 해야겠지만 식약처나 질본에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고. 하지만 학생들이 벌레 피해를 호소하고 목격담도 잇따르고 있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네일아트 업소 4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아 회원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업소 직원들도 수천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데다 납품업체도 피해를 봤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에 사는 20대 여성 송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6월 어머니와 함께 시내의 한 네일아트 가게에서 3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매한 뒤 3개월 만에 예약을 하려고 보니 그새 해당 업소가 사라진 겁니다. 책상만 딸랑 놓았다든지 페디큐어 하는 소파만 딸랑 놓았다든지 너무 인테리어도 안 해놓고 너무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했던 게 아닌가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송 씨처럼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모인 SNS 채팅방 참가자 수만 벌써 200명이 넘었습니다. 전주와 군산, 서울의 프랜차이즈 업소 4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으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 네일아트 업소 직원들과 대표가 함께 운영하던 통신사 직원 10여 명은 많게는 800만 원가량의 임금 체불을 호소하고 있고 물품 납품업체 피해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월요일 날 주겠다, 아니 10일 날 주겠다, 15일 날 주겠다 이렇게 계속 미루시더라고요. 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나가라고. 경찰은 피해자 20여 명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업체 대표 등의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를 기망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내가 편취하려는 의사잖아요. 사기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 전주 고용노동지청도 임금체불 피해 직원들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군산 전북인력개발원이 적자를 이유로 당분간 문을 닫기로 해 군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력개발원이 양성할 젊은 기능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연간 1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인력개발원 휴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인력개발원이 휴원하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전북경제 역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휴원과 폐원을 막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의 사과 팔아주기 장터가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농협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3일 동안 도청 다목적 광장에서 사과 소비 촉진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 결과 70여 톤의 홍로 사과가 판매돼 당초 예상 40톤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30여 톤이 판매돼 이번 행사를 통해 총 100여 톤의 사과가 팔려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에도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알고 계신가요? 평수가 넓고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고급 아파트의 경우에는 불경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매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반면 서민들이 사는 중소형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북도청 뒤편의 한 아파트 단지는 넓은 평수와 쾌적한 환경 등으로 전주에서도 살기 좋은 아파트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 아파트 꼭대기 복층 구조는 실거래가가 평형 기준 전용 면적 65평이 평당 1,600만 원이 넘는 10억 5천만 원. 1년 사이 무려 20%인 2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편의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시도 소비 실시간 돼 있고 기본 평수가 8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 객사 주변과 중화산동 등 지역에 관계없이 대형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최근 2년간 가격이 계속 올라 현재 6억 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20, 30평대 중소형 아파트들은 사정이 딴판입니다. 매매가가 1년 전과 큰 차이가 없으면 그나마 나은 편. 대부분 평균 10% 이상 큰 폭으로 떨어져 손해를 입었습니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 효천지구가 차례로 조성되면서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중화산동 이쪽 라인은 혼가 때문에 여기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 값이. 근데 이제 옛날처럼 아이는 많이 낳지는 않고. 비싼 집은 더 비싸지고 서민들이 사는 집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아파트 양극화 현상이 도내에서도 현실이 된 겁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을 비웃듯 대형 중심으로 치솟기만 하는 아파트 가격이 지방의 집값 연쇄 상승까지 부추기면서 주택시장 왜곡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올해 햅쌀이 한 달 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가격이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잇따른 태풍에 수확기를 놓친 벼들이 한꺼번에 출하된 데다 벼 생산량도 전반적으로 늘었기 때문인데 농민들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9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중생종 벼의 주산지인 남원운봉. 논바닥에 바짝 드러놓은 벼를 콤바인이 부지런히 베어내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과 타파에 이어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논바닥이 마르지도 않았지만 급히 수확에 나선 겁니다. 추수철에 지금 태풍이 두 번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가 지금 도복이 되고 또 태풍이 온다니까 지금 물속에 있는 그 벼를 지금 추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도복 피해가 상당한 데다 알곡 손실도 적지 않은 상황. 9월 내내 순차적으로 수확할 벼를 일시에 베어 시장에 내다 보니 가격도 예년에 비해 20%가량 떨어져 손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년도는 6만 2천 원에 거래됐는데 지금 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확량 또한 전년 대비해서 약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태풍의 피해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올해 쌀값이 하락한 것은 중생종 벼뿐만이 아닙니다. 추석 차례상을 겨냥해 9월 초에 수확하는 평야 지역 조생종 벼도 마찬가지. 여름 날씨가 비교적 좋고 수확량이 많아 가격이 내린 건데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지 않을까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를 따지면은요 5만 8천 원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에서 15% 정도요. 하락은 했습니다. 만생종 벼가 수확되는 다음 달이 돼야 올해 쌀값의 향방이 최종 결정될 전망. 하지만 명절 대목 출하 시기를 이미 놓친 데다 가격이 반등할 요인도 적어 농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면서 도내 현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도내 의원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 지역 간 불균형 개발 등을 쟁점화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전라북도가 추진해온 전북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하지만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전북의 금융인프라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금융중심지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최근 뉴욕 멜론은행 등 외국계 수탁은행 2곳이 전북에 들어오는 등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세계 1위 수탁업체 SSBT도 와 있고 뉴욕 멜론은행도 와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도 그 금융센터 한 1,150억 정도 들여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앞으로 잘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수탁은행 2개 정도보다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을.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진행한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규모가 영남권은 7.8조에 이르는 반면 호남권은 2.5조로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울경 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호남 지역의 이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심해요. 김경수 지사 구하기 예산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을지도. 지역 간의 규모를 배분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서 뭐 어느 지역에는 좀 큰 사업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업이 선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도내 주요 기관에 대한 국감 등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 20대 정기국회. 탄소산업진흥원과 남원 공공의료대학 등 주요 현안과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의 증액 등이 여야 공방 속에서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익산시 동산동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기로 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위치한 동산동 주민들은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익산시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며 일단 내일부터 나흘간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일단 음식물을 다른 지역의 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악취 저감 시설 공사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MBC 보도국이 한국기자협회 제348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협은 오늘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2천억 원 하수관 사업 땅속 진실을 취재 보도한 전주 MBC 보도국에 지역 취재 부문 기자상을 수여했습니다. 전주 MBC는 지난 2014년부터 군산 BTL 사업의 부정과 의혹을 파헤쳐왔으며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덕유산 소재 고찰인 백년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무주군 설천면 소재 백년사에서 불이 나 승려들이 생활하는 선수당 7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다행히 사찰 내 다른 문화재나 산림으로 옮겨 붙지는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를 통과한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해 전라북도가 농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TF를 운영해 농민 공익수당안을 도출한 뒤 지난 6월 도내 14개 단체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연합회와 충분한 협의 끝에 동참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농민 의견을 무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안은 지원 액수가 명시돼 있지 않고 협약서 변경을 통해 충분히 지원액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도내 확산 방지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놨습니다. 전라북도는 충남과 가까운 군산과 익산의 거점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돼지열병이 주로 발생하는 어미돼지를 도축할 때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또 반입, 반출 금지 조치로 인해 타 시도에서 새끼 돼지를 들여오는 농가의 민원이 발생해 도내 종돈장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주시가 인수 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내일부터 10월 한 달간 시내에 지정한 44개 동물병원에서
등록된 지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